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오늘은 모르모르니 이태리 피치울이지만 C 국가에서 생산이 된 엑스케이프 650 글로벌적으로 스테디셀러인 스즈키의 V스트롬의 아성을 깰 만한 녀석이 드디어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이 녀석을 처음 봤을 때 이제 됐다, 다채로워지겠다. 딱 봐도 앞뒤로 축소되어 있는 느낌이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일단 나와죠. 타이어만 봐도 피렐리사의 랠리 타이어를 끼워놨고요. 튜브리스 휠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브렘보,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이것도 브렘보제입니다. 그런데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서스가 무려 마르조끼입니다. 마르조찌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발음은 좀 냄새나니까 안 쓰는 걸로 해요. 우리 일본 제품에는 쇼와가 당연시 되어 왔잖아요. 가야바나 쇼와 제품인데 이태리에서 들어오는 순정 모델들은 거의 다 마르조끼였습니다. 그 시장을 쇼와가 좀 더 침투를 해가지고 쇼와의 역스, 그래 마르조끼 시장이 작아지고 얘네들 망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망했을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어디로 인수됐거나 아무튼 이렇게 계속 생산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서스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차대 엔진 괜찮은 거 넣었어, 그다음에 바퀴에 가벼운 걸로 끼웠어, 서스도 괜찮은 거 끼웠어. 이 요소 중에서 토시 하나 틀려도 봐줄 만은 해. 휠이 좀 무거우면은 무거운 대로 안정감이 있고, 서스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차는 잘 가고 잘 사면 된다. 그걸 권장하는 가장 중요한 털이라고나 할까? 서스가 브레이크에도 관장을 하고 출력을 그 뒤로 넘기는데도 리어 서스가 그걸 얼마나 지면에 전달을 하느냐가 이제 서스 자체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서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좋아요. 형 오랜만에 반빨이 가요. 오랜만에 가자, 가줘야지. 가자. 자, 그거 안 챙겼다. 잠깐만 있어봐. 사고 안 나려면 이거 꼭 껴줘야지. 넌 안 껴? 난 아침부터 끼고 있지. 오케이, 갔다 올게. 기분부터가 다르다. 가야지. 시동 걸어. 그건 나도 줘. 이거 달라고? 안 돼. 이건 우리 인체 공학적으로다가 불가능해. 자. 고마워. 아흥. 예. 아우, 뭐들의 시동 걸어. 저게 가능? 그래. 모르겠는데. 형, 저게 돼요? 안 돼. 그냥 가. 시동 걸어. 바이크루 안전을 보장한다. 바이크 칸담, 바칸담. 바이크루에서 무료로 수령해 가세요. 가져갔어요. V스트롬이랑 이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텐데, 얘는 조금 오프로드 성향을 보이는, 그리고 V스트롬은 약간 온로드 쪽으로 좀 더 치우친 그런 모델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V스트롬에서도 느꼈던 그 묵직함과 또 비슷한데, 아무래도 오프로드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탠딩하기 편한 자세가 되는 것 같아요. 핸들이 그만큼 올라오면은 편해지고, 오프로드에서 한번 그 전에 한번 타봤는데 편하더라고. 이게 650cc라고? V스트롬 타신 분들은 이 느낌이 빨리 감이 오실 거예요. V스트롬 느낌이랑 약간 비슷하구나. 이 탱크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오퍼카울 있으니까 여기서 잡는 무게가 좀 상당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앞 타이어도 19인치거든요. 특히나 이제 80km 넘어갈 때쯤에는 이 자이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빠릇빠릇하게 늦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눕히려고 하면은 이게 프론트 포커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휙휙 이렇게 억지로는 눕힐 수 있는데 약간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렇지. 너무 억지로 하니까. 그냥 멀티퍼포즈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멀티퍼포즈의 바운드리를 이렇게 넘어가진 않아요. 그런 특별함은 없습니다. 이 모토모리니의 M자를 이렇게 형상화한 듯 합니다. 누가 봐도 딱 그렇죠. M자 밑으로 빼꼼히 나온 이 눈알이 상당히 곤충곤충스럽고요. 찌르르르 소리 날 것 같습니다. 큰 것부터 먼저 하자고요. 탑박스 달 수 있습니다. 3박스 준비되어 있고, 모토모리니에서 직접 제작해서 브라켓 탑박스 다 합해서 120만원 에 맞출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엔진, 제가 얼핏 듣기로는
카와사키의 직렬 2기통 엔진을 가져왔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발칸 500에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 직렬 2기통의 거의 완전 조상쯤 되는 거죠. 보쉬사의 ABS 9.1 버전입니다. 튜브 타입 프레임 당연히 강철이겠죠. 고무 발판 뽑으면은 오프로드 발판이 됩니다. 브렘보 2피스톤입니다. 4피스톤 아니요. 단동식 한쪽에서 움직이는 방식, 더블 브레이크 디스크 캘리퍼 채용하고 있고, 이걸로도 모자랄까봐 메쉬 호스 기본 사양입니다. 시트는 쏙 들어가 있는데 텐덤 시트의 형상, 이 디자인에 맞게끔 잘 다듬어 놓은 모양입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계기판을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뭐 인덕션 같아. 냄비 하나 올려가지고 진라면 한 사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정, 음악,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뭔가를 할 수 있나 봐요. 들어가려니까 안 들어가지네요. 이거는 취소된 콜도 있고, 설정에 들어가면은 커넥트, 디스플레이, 시스템, 바이크 인포, 오일 온도 점검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트립, 오프로드, 라이드 모드 두 가지입니다. 온오프로드의 배경이 달라지네요. 좀 재밌습니다. 기름 게이지, 탈 수 있는 거리인가? 네, 그런 것도 나오네요. 기어 단수 표시, 시간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TCS는 없습니다. 의외로 스트로크 엔진이에요. 보어가 81에 62가 되는데 스트로크에 살짝 투자한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V기통 하면은 빠따 한타 들어가는 그 빠따감을 내는데 굉장히 유리한 엔진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아무튼 8방 메인이죠. 반면에 이 녀석은 스트로크를 조금 더 빼고 V스트롬 62고 얘는 62mm를 어디다 줬을까? 그렇죠, 바로 보호에 뒀습니다. V스트롬보다 훨씬 회전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냈죠. 그게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출발할 때부터 이라면은 V스트롬은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는 그 두두두두 하는 그 음이 있어요. 근데 얘는 자르르륵 깔립니다. 두두두두에서 그냥 밑에서 자르르륵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뭔가 몸에 전해지는 게 좀 없어요. 요즘 그냥 2기통, 병렬 2기통 같습니다. 초반부터 안정감 있게 자르르 깔려가지고 클러치를 미트 시키는데도 이 무거운 자체, 이게 건조 중량만 213kg입니다. 예, 이 정도로 좀 무거워요. 그 묵직한 무게를 클러치 미트 시키는 순간 이렇게 앞으로 스르륵 아주 스무스하게 앞으로 빼줍니다. 스타트는 그렇게 했고, 자 이제부터 볼게요. 벌써 5단을 넣고 있어요. 특이한 게 기어를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2단 정도 높게 쓰고 있어. 그만큼 토크대가 빨리빨리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0 이상 5,000, 6,000, 5,000에서부터는 땡기면은 아 얘가 이제 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구나 싶습니다. 그르르륵 하면서 약간 고속 회전 소리를 내면서 이제 고속 영역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쓰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4,000까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도로로로로 자, 힘은 V스트롬이 69마력, 이 녀석이 61마력입니다. 예, 좀 아이러니하죠. 보호 세팅에 고회전 RPM을 내줄 것만 같은 스펙이었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마력이 좀 낮다. 8마력이나 낮습니다. 보호 세팅에 엔진이 맞긴 맞은데 가볍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건 내구성을 좀 생각을 한 염두에 둔 그런 세팅이구나. 엔진에 그렇게 많이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이런 세팅을 잡아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력도 그 정도 차이 나고 당겼을 때 V스트롬보다 좀 많이 약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감 자체가 다르고 당겼을 때 나가는 느낌이 좀 부드러워서 그렇지, 토크감 있는 2기통을 V스트롬으로 봤을 때 얘는 약간 뭐 3기통 느낌으로다가 제잘제잘하게 나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쌍향 하향 되고 좌우 깜빡이 빵빵이 있고 경고등도 들어가 있네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타야지. 오케이. 스탠딩부터 보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편합니다. 예, 핸들이 그만큼 올라와 있어서 편한 자세 만들어주고 있고, 그립은 두 번 이렇게 굴곡이 집니다. 그래서 딱 잡을 수는 있는데 이쪽 부분에다가 뭔가 패드를 붙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부들부들한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립은 잡기는 괜찮아요. 근데 좀 꽤 부피가 좀 있어요.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아예 유선형으로 이렇게 싹 뺐으면은 더 잡기가 편했을 텐데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뭐 본격적인 오프로드는 아니니까
엉덩이 뺄 수도 있고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이게 되게 편해요. 착지를 해보겠습니다. 발착지성 높은 까치발입니다. 저한테도 살짝 높은 까치발 푹신푹신하게 들어가는 이 서스 세팅을 앉아서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포크 기본 장력 그리고 댐핑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어는 기본 하중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엄마르서 시작 땅. 자, 주먹 꼬리에 걸립니다. 이런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핸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이쪽에 무게가 좀 잡혀 있거든요. 그 느낌이 딱 앉았을 때는 잠깐만 만만치 않네? 그런 느낌이 딱 들 거예요. 팔이 이렇게 떠 있고 내 엉덩이는 내려가 있는데 발은 높고 앞에 무게는 잡히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잡혀. 묵직해. 잠깐만, 내게 아닌가 싶은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기어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뚝뚝뚝뚝뚝 이렇게 들어가요. 확실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또 오프로드 부츠가 굵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팅을 맞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있고요. 자, 바로 RPM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 넣고, 자, 그 전에 일단 목이 좀 칼칼하네요. 사람들 청년들 그대에게 빨버린 드래머라. 오케이. 5천에서 고속으로 들어가는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게 살짝 느껴지는 거였고, 이제 7천에서는 아주 그냥 빡빡하게 뿅 이러면서 거의 뭐 회전에 틈이 없을 정도의 그런 소리를 내주네요. 뭐 삼계통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꺾고 돌 잡아 돌리고 잘 돌아줘요. 뭐야 이거? 이 무게가 있거든요, 사실 이 차체 무게가. 근데 이게 살짝 이렇게 뭔가 텐션 있게 막 이렇게 넘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묵직하게 위에가 여기가 잡힙니다. 이 언저리 부분에서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제 지면으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무게가. 그러면서 안정감 있게 이렇게 돌아줍니다. 뭐 무리가 없어요. 전혀 뭐 입댈 게 없네 이거.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오프로드에 들어왔고요. 급이 좀 다릅니다. 이 무게가 느껴져요. 벌써부터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뭔가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달려나가도 프론트에서 흡수해주는 노면 질감이 다릅니다. G650은 다 그냥 몸으로 전달하거든요. 얘는 그래도 그런 게 없어. 앞에 무게가 잡힌 만큼, 그리고 서스 엄청나게 크죠. 큰 돌입식 마루조끼 서스로 인해서 이게 걸러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한껏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체에 무리가 온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빠지는 겁니다. 이제 캠핑장에 들어왔는데 막다른 길이야. 이렇게 꺾는 거. 이러면서 여기 가는 수 있습니다. 15만원 주고 이렇게 안전해지는 거 나와버려 없어. 유로 안전기준 킷 사보라고 입어봐. 없으러. 자, 그동안 스즈키 V-스트롬 650 그 자리를 지켜준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밤띵 하자. 얘도 온로드를 충분히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이지가 않아요, 두 모델 다. 그런데 한 가지를 골라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성향 차이로 인한 그런 선택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오프로드가 없는 그냥 온로드의 지형에서 자주 몰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연히 V-스트롬으로 갈 것 같고, 약간 오프로드도 즐기고 뭔가 모터 캠핑을 좀 더 염두에 둔다면은 모토모리니 XK650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른 가치들이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모델이고 V-스트롬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케이프 650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설명글이라든가 첫 번째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 모토잡스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바이크로 들어가시면은 이 녀석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클릭하셔 들어가셔가지고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잡이었고요. 끌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들이 사야 될 것 같아요.